매출액이 20%, 이익은 70% 정도를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독 서비스로 좋고 장기간으로 봐도 좋은 기업들입니다. 데이터 히어로의 김인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 콘텐츠를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마 대표님이 첫 번째인가 거의 두 번째, 아, 네. 거의 뭐 저희 첫 스타트를 여신 그런 게스트인데, 다른 분들이 관심 없을 때, 저평가돼 있을 때 채널에 네. 네,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네. 배당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게 또 반응이 좋았어요. 네. 아무튼 그때 촬영했을 당시가 제 기억으로는 나스닥 지수가 한 12,000, 13,000 정도?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15,000을 좀 돌파를 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10%가 더 올라 버렸어요. 네, 네. 그때보다. 근데 같은 기간 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잘 가다가 최근에 또 조정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 진짜 미국 주식을 꼭 해야 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해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들어가도 될까? 네. 네. 특히나 한 10년 주기로 미국 증시의 그런 증시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정말 좋았을 때는 연평균 막 10몇 %. 네. 근데 안 좋았을 때는 마이너스가 난 적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난 10년간 거의 연평균 10몇 % 이상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미국 주식을 투자해도 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미국 주식을 주저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1년 후에도 같은 질문을 계속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왜냐하면 네네. 떨어지면 또 안 들어가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하락했을 때 좀 진입하는 게 훨씬 편안한데 올랐는데 나는 수익을 못 냈는데 지금이라도 가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입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 언제 들어가더라도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떤 본인의 자산을 한 번에 좀 많이 넣고 싶다든가 이럴 때는 전체적인 고평가 저평가의 시장의 어떤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진입 시기보다는 그 진입 시기에 개별 종목들의 어떤 저평가 여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보수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좀 더 좀 러프하게 그냥 아무 기업에 투자해도 오를 수 있는 시기들이 최근에 한 2, 3년은 사실 그랬거든요. 네네. 아무 기업이나 사도 오른다고 할 정도로 네.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연초에 비하면 10% 올랐지만 그 사이에 또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중간중간.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10% 올랐지만 중간에 보면 또 나스닥 지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개별 기업으로는 뭐 한 20, 30%또 뭐 스펙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뭐 중국 관련 기업들 이런 데들은 뭐 50에서 70%까지도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상승률하고 별개로 움직이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시점보다는 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일단은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자체로 보면 뭐 부담스러운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보는 지표들하고 같이 좀 보면 좋은데요. 많이들 이제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버핏 지수를 우리가 많이들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고평가 저평가 할 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버핏 지수라는 게 이제 버핏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GDP 대비 시가총액이 몇 % 정도 몇 네. 배냐 뭐 이런 이제 걸 가지고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하는데 자료를 좀 이제 보시면 지금 현재 이 213% 정도가 되거든요. 10월 14일 기준으로. 그 미국의 GDP 대비 미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합계가 2배 이상. 2배 이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게 그래프를 쭉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은 국내보다는 이렇게 상당 부분 이렇게 장기간 데이터들이 많아서 좀 네. 좋은데요. 1950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쭉 해서 한 70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213%면 상당히 좀 높아 있는 구조라는 거죠. 최고점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시점이 높았을 때 급락하거나 위기가 왔기 때문에 또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이 지표 외에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은 지표들이 이제 똑같은 지표긴 한데 요거는 이제 평균 대비해서 페어밸류라고 되어 있는 평균 대비해서 요지 맨 위에 있는 빨간색하고 밑에 있는 선이 이제 표준 편차 이제 2시그마라고 해서 확률적으로 95.4% 안에 들어가는 비율들로 움직인 건데 그 비율로 그래프로 봐도 지금 시점은 역시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에 와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상당히 비싼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건 맞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라는 게 그 버핏 지수의 평균을. 네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50년, 이제 70년 동안의 그 데이터의 평균적인 페어밸류를 봤을 때 이제 평균적으로 95% 안에서 이 사이에 움직였는데 그 비율이 움직였는데 네네. 그 비율 라인을 이미 이제 돌파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확률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 뭐 이렇게 좀
버블이 많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좀 길게 투자하시거나 뭐 나는 앞으로 뭐 지금 사서 한 10년 정도 보유할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따 사시는 게 더 좋으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개별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꾸려가면서 꾸준히 매월 뭔가 주식들을 계속 사나갈 거다. 그러니까 적립식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해소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자체로 보면 한 가슴 정도 위치에 있다. 네, 근데 이게 머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다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 시점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좀 더 시장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 시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시장 주도주들의 밸류에이션을 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주도주가 무너지면 지수나 이런 것들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 뭐 팡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S&P 기업들의 평균보다는 약간은 높은 상태이지만 다른 기업들에 또 비하면 아주 또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태들이거든요. 다른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테크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네. 뭐 에어비앤비라는 요즘 들어오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새로 신생원 들어오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익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뭐 매출액이 한 20-30%에서 많은 기업들 50%까지 성장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PER 자체가 뭐 한 20배 중후반에서 많으면 한 30배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주도주들의 이렇게 고평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S&P 500 기업들의 PER을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GDP 대비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비율은 아무래도 GDP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GDP가 늘어가는 그 성장 금액보다 상장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 사실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 비율의 왜곡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제조업 기반에서의 어쨌든 이 비율과 서비스업과 4차 산업과 이렇게 넘어가는 비율들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아주 큰 어떤 편차를 두고 다르게 볼까요? 그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조금은 다른 형태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PBR이 뭐 예전에는 1배 이하면 싸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2배, 3배라 하더라도 성장률이 나오면 또 괜찮다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GDP 시가총액에 관련된 비율 부분들도 좀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는 이익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PER을 가지고 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지표를 더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자료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평균입니다. 평균이고 이 자료가 어마어마하죠. 1880년도에 찍혀 있으니까 대단하네요. 거의 뭐 140년도 이런 150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거니까요. 보면 이제 최근에 지금 S&P가 PER이 한 28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네. 얘는 이제 최근 그러니까 12개월 합산 트레일링 퍼라고 하는 이제 네. PER이고요. 네. 내년도에 S&P 500이 대략 한 10% 정도 성장할 거로 이익이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략 아마 그걸 반영하면 한 26배 정도, 5-6배 정도가 현재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PER 정도 수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보다는 분명히 높는 거는 분명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S&P 500 기업들의 이익의 증가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증가율보다 PER이 2배 이상 집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조금만 꺾이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 PER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시점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되 어쨌든 개별 기업으로는 여전히 성장률 대비 저평가에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저 그래프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뭐 과거 한 150년 평균 대비 비싸긴 하지만 네. 거의 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네네. 뭔가 그 밴드가 올라간 느낌이 아, 드네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저때 뭐 미국의 산업의 변화라든지 네네. 그런 부분이 얹혀지면서 네. 약간 좀 리레이팅 되면서 약간 네네. 좀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과거에는 이제 제조업 기반이고 또 하나가 이 PER 지표를 같이 볼 때 중요한 게 금리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네. 금리가 높아지면 결국은 뭐 주식에 투자할 거냐, 예를 들어 채권에 투자할 거냐, 은행에 투자할 거냐, 뭐 금리가 15% 나오면 주식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금리가 예전에는 뭐 10%대, 15%대다가 지금 계속 낮아서 사실상은 제로금리 수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PER이라는 게 예전보다는 밴드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가 예를 들어서 2%인데 주식 투자해서 벌 수 있는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5%다. 그럼 3%포인트의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라는 게 PER 기준으로 하면 뭐 20배 정도가 나오는 개념이 되니까 그렇죠. 과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GDP 시가총액 비율도
어떤 산업의 어쨌든 상장하는 자본시장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그 놀라가는 비율도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금리를 기준해서 같이 좀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밴드가 예전보다는 금리로 인해서 조금은 더 상향해서 보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일단 뭐 버핏 인디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확실히 좀 평균보다는 벗어난 그런 상황이어서 주의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개별기업 관점에서는 충분히 또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이랑 좀 다른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금리, 그런 네네. 외부 변수 그런 걸로 인해서 주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또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무조건 투자를 해라 이런 것보다도 내가 만약에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 밴드가 또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우신 다음에 시나리오를 세우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뭐 미국 주식 관련해 가지고 그 가장 좀 글로벌 경제 지금 화두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공급 사이드 이쪽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뭐 테이퍼링도 하고 기준금리도 빠르면 뭐 내년에 올린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이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최근에 또 펩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브랜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증가분을 가격에 전가를 시켜서 네네. 오히려 더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가격에 전가시켜서 성장을 할 만한 그런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주유소의 기름값만 하더라도 뭐 최근에 1,800원대를 찍고 네, 계속 오고 있거든요. 있더라고요. 네. 네. 얼마 전에만 해도 뭐 한 6개월 전에도 1,400원대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인데 사실 원유 가격의 인상이나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우리 모든 실생활에 다 이제 파급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쭉쭉쭉 영향을 주면서 이제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 인플레이션을 비트할 수 있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그런 산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제가 카테고리로 한 4개 정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가격의 어떤 지금 현재 움직이는 가격들을 바로 가격에 이제 반영하는 형태들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엑스모빌이라든지 원유 회사들, 뭐 천연가스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그냥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오르는데 가격이 오른다는 건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생산량도 같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가격이 회복이 되면서 생산량도 같이 늘어나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실적들이 회복이 되는데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회복된 다음에 주식을 사면 좀 늦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제일 먼저 네네. 움직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업종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네. 이제는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빨리 사야 되는 기업들이 바로 이제 원유나 에너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가가 오르고 실적들이 나중에 찍어지는 이런 형태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엑스모빌이라든지 뭐 쉐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구리회사들이 있습니다. 구리회사 뭐 서던코퍼라고 뭐 페루와 칠레에서 이제 캐가지고 하는 뭐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금 관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중에 제가 한 2개 정도만 일단 좀 화면에 좀 자료에 좀 넣어왔는데요. 첫 번째 기업이 이제 그 서던코퍼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말 그대로 뒤에 이제 코퍼가 있듯이 네. 뭐 구리를 생산하고 있는 네네네.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자 매력 점수를 보면 저희가 요거는 이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따라서 전체적인 한 22개 정도의 팩터를 가지고 검사해서 전체적인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잘 모르시거나 그 기업의 어떤 분석을 어떻게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좀 보실 수 있게 해놨는데요. 보면 93점이고 전체 미국 기업들 한 6,000개 중에 36이니까 보통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점수가 낮았다 높아졌다 변동성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라고 네네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미 매출액이 37%, 그다음에 그러니까 연말 기준 예상 실적이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2배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기저효과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매출이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빠르게 반등해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지금 회복하고 있는 이제 고점 대비하면 대부분의 이제 에너지 가격들이
주가들이 한 7, 80% 정도 수준까지 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여전히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오를 때는 이런 기업들이 주가들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기업은 뭐 커클랜드 레이크 골드라고 뒤에 보면 골드가 있으니까 이 회사는 금을 캡니다. 그래서 네네. 캐나다에 있는 최대 가장 큰 이제 금강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매출액이 60%, 영업도 60% 정도가 올해 성장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금액들이 좀 올라가면 상당 부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에너지 원자재 기업 말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좀 빨리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전환 비용이 좀 높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쓰던 걸 바꾸기 힘든 것. 그러니까 돈을 올려도 내가 이걸 어쩔 수 없네, 써야 되겠네, 귀찮아서 네네. 이런 걸 이제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보통 이제 정기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 내가 이제 이미 습관화되고 익숙해져 가지고 뭔가를 바꾸면 그 바꾸는 게 바꿔서 다른 거에 익숙해지는 비용이 더 커서 그냥 쓰겠다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인플레이션의 가격을 전가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쓸 수밖에 없는 소비자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기 구독 기업들을 제가 한 3개 정도만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도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인투이트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도비는 워낙 뭐 잘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뭐 네. 포토샵 그다음에 네네. 뭐 어도비 XD 요즘 뭐 네.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다 뭐 이런 쪽의 것들도 막 지원해가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진 관련된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독 서비스라면 좋죠. 그래서 포토샵 쓰다가 다른 거 쓰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미 손에 익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뭐 물가가 오르면 가격에 살짝 전가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 하던 거를 $6를 올린다고 $1 올려서기 때문에 난 어도비가 아니라 다른 거 쓸 거야.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데 이 기업들의 성장성을 보면 올해 벌써 뭐 매출액이 20%, 이익은 70% 정도를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독 서비스로 좋고 장기간으로 봐도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이런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들은 꾸준히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거나 그러면 사서 모아가서 장기간 투자해도 시기에 관계없이 괜찮은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력 점수를 봐도 뭐 거의 100점에 가까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그 이렇게 불법 카피본도 많이 쓰고 많이 썼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카피를 사가지고 CD에다 깔아서 이렇게 이제 썼지만 지금은 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아이디를 인증해가지고 한 매달 이렇게 내는 방식. 그러니까 그때 네. 불법 카피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게 한 카피에 뭐 15만 원, 20만 원 막 이러니까 한 번에 돈 내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이걸 이제 월로 이제 사용료로 내니까 뭐 한 달에 $5, 뭐 $3, 많은 뭐 $10 이렇게 내니까 뭐 이렇게 업데이트 하려면 자꾸 이제 불법을 쓰면 이렇게 불편함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지금 양지로 가면서 정기 구독 서비스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품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이쪽에 이제 뭐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독 서비스들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장점으로 갖고 있는 회사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 인투이트인데요. 아마 인투이트라는 기업은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회계나 이런 세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더존 비주얼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이즈는 아니고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이제 뭐 자체 회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안 갖추고 이걸 빌려가지고 그냥 유저당 얼마 이렇게 해서 쓰는 방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회계나 세무는 손에 익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더라도 이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더존 비주얼 쓰다가 갑자기 어디 싸게 줄 테니까 바꾸라 그러면 회사 내부의 어떤 절차되는 걸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어렵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더존 비주얼도 상당히 이런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인플레이션에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의 유형에 속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인투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의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뭐 기업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저 점수가 뭐 100점 만점에 91점, 96점, 94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점수 높은 거 사면은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오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이걸 테스트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100점에서 80점, 80점에서 60점 이렇게 5개 분위로도 나눠보고 10개 분기로도 다 나눠보고 하면 실제로 한
80점에서 그러니까 65점에서 100점 사이 애들이 수익률이 가장 높이 나옵니다. 네, 수익률 그래프 자체가 가장 높이 나오고요. 얘는 지금 우량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지금 결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밸류에이션. 좋긴 한데 비쌀 때 살 거냐, 쌀 때 살 거냐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지니까 얘는 지금은 저긴 밸류에이션은 지금 없고 밸류에이션은 적정 주가라고 해서 네. 요 뒤에 솔루션이 있는데 네. 여기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좀 길게 놓고 이런 전환 비용들 또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 그 중에서도 상당히 검증된 기업들을 좀 골라보기 위해서 요 점수만 일단은 산정을 좀 했고요.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익률이 싸게 사냐 비싸게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길게 놓고 보면 사실 그 시점이 별로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저희가 수익률을 테스트할 때 밸류에이션을 넣지 않고 얘를 점수가 높은 걸로 계산하더라도 S&P 500을 능가하는 수익률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사서 그냥 시류에 관계없이 그냥 좀 장기 투자하시는 게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게 점수에 밸류에이션을 빠져 있다. 그걸로 좀 인식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밸류에이션은 지금 뭐 인투이트나 어도비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솔루션을 다 봤으니까 두 개는 그래도 좀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적정한 가격 정도에 그러니까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그런 정도의 지금 밸류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뭐 버핏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무형자산, 브랜드.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나는 안 살 거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올려도 산다는 거죠. 팬덤이 있는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뭐 등골 브레이커 같은 브랜드기도 한데 이거 나 꼭 살 거야 이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뭐 그런 브랜드를 또 세 개 한번 골라봤는데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뭐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정리해서 몇 개를 좀 압축을 해서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평가들이 점수가 좀 더 괜찮은 기업들을 좀 골랐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룰루레몬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뭐 요가복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너무 옷이 예쁜 것 같아요. 많이 보셨죠? 길에서도 뭐 요즘 많이 봤어요. 입고 매장도 다니시니까.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우터룩이라고 해서 뭐 밖에서 입는 옷들, 그다음에 요가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장성이 높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에서 운동한다고 해서 이런 쪽에는 오히려 수혜를 보면서 상당 부분 많이 매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룰루레몬 걸 입을 거냐 다른 걸 입을 거냐 상당히 이런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뭐 상당히 매력 점수가 높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의 구조라든지 재무의 안전성이라든지 미래 성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받쳐져 있고요.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40%,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40% 늘리는 이런 성장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 나머지 두 개 기업은 나이키하고 뭐 스타벅스인데요. 나이키가 최근에 이제 뭐 MZ 세대에서 뭐 최고로 선호하는 브랜드로 최근에 발표가 됐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게 아저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젊은 세대 10세 그러니까 10대들한테도 가장 먹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이키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고객까지 이미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들은 뭐 상당히 이렇게 나중에 가격을 올리더라도 나는 나이키를 살래 뭐 이런 거니까 뭐 저희 어릴 때는 나이키 말고도 다른 브랜드들이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나이스 뭐 그쵸. 하여튼 약간 글자가 다르거나 뭔가 이러는데 맞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거 사고 싶고 나도 나이키를 사고 싶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있는 브랜드들이 사실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올해는 실적들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오프라인 매장들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로 외부에 가서 뭔가 사는 매장들의 실적들은 대부분 다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성장률이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브랜드들. 그 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그런 팬덤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뭐 이렇게 중간에 뭐 이렇게 뭘 굿즈나 이런 거 판다 그러면 거의 서버가 뭐 안 될 정도. 스타벅스 온라인 주문이 안 되고 매장에 사람이 많은 이런 팬덤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뭐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분류는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금리는 제가 왜 잡았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사실은 뭐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랑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사실 금리를 인상시켜서 이제 전체적인 경기를 좀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금리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직접적인 가격 인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대 마진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의 차이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은행들. 그래서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대 마진 외에도 뭐 직접적인 투자라든지 펀드란 이런 수익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뭐 그 어떤 금융시장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지만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다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예대 마진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금리 인상 시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죠. 그래서 세 개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그래서 SVB 파이낸셜, 그 다음에 뭐 웨스턴 얼라이언스, 그 다음에 뭐 M&T 뱅크, 그래서 뭐요 티커는 뭐 SIVB, WAL, 그 다음에 MTB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매출액이 38%에서 이익이 43%. 그리고 뭐 웨스턴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50% 이상 성장하고. 그다음 최근에 뭐 이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10월 20일 날 실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과 순이익이 모두 다 뭐 증권사 전망치를 다 비트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런 세 가지 이렇게 지역은행들, 요 외에도 지역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도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시장이 약간 좀 불확실하고 어지럽긴 한데 또 금리 인상되는 구간, 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또 포트폴리오 꾸리시면은 또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냥 네.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웨이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뭐 버핏이 원래 목적이 인플레이션을 비트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 무형자산 기업들, 지금 말한 것들이 다 버핏이 강조한 경제적 해자의 한 요인들이거든요. 네. 요소들인데 네. 그 요소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보고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투자자가 워렌 버핏이기 때문에 네. 난 고르기 힘들다 그러면 워렌 버핏의 버크셔웨이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뭐 중간 이상 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